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에는 모두 다 더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금년 첫 번째 다룰 주제로는요, 모두가 다 지금 뉴스거리가 됐던 그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신년사를 다뤄보겠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속뜻은 무엇인지, 김정은의 속내는 무엇인지,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전문을 좀 구해봤는데요, 이게 A4 용지로 한 15페이지 가까이 되는, 시간으로는 한 30분 정도 분량인데요. 이것의 그냥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여러 가지 미사 요구가 있지만, 김정은의 속내는, 핵심 메시지는 현재 수준의 핵 동결하고 미국의 제재 완화를 맞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이 제재 압박을 지속을 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공갈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목표로 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앞으로 이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상당히 장기전으로 갈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결론적으로 김정은은 비핵화를 하는 척하고, 또 지금 미국의 트럼프는 그것을 믿는 척한다.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 신년사 내용 본문에 좀 들어가면요, 이 신년사 구성은 해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북한의 어떤 그 3대 혁명 역량 강화라고 하는 북한의 기본 이 프레임이 있습니다. 통일전선 전략이잖아요. 국내 역량 강화, 남북관계 역량 강화, 그리고 국제 역량 강화라고 하는 큰 틀이, 세 가지 틀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내 역량 강화, 남북 역량 강화, 국제 역량 강화의 이 순서로 되어 있고요. 다만 금년에 좀 차이라면 국내 역량 강화에서 경제 건설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국내 역량 강화 측면을 좀 살펴보면요, 그 아주 중요한 그 대목이 있습니다. 이 국내 역량 강화에 처음 들어가는 대목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2018년 우리 당의 전략적 결단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적 해에 접어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018년 4월에 그 전 노동당 대회에서요, 그 병진 노선의 위대한 승리의 토대를 두고 앞으로 경제 건설에 총력을 기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그 얘기 연장선에 있는데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핵 경제 병진 노선의 위대한 승리에 토대하여 부강 조국 건설의 목표를 위한 전략적 결단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경제 건설로 전략을 전환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분명히 병진 노선의 위대한 승리에 토대하여 그 위에서 경제 건설하겠다. 이 말은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갖고 그리고 경제 강국 건설하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문을 보면요, 자립경제, 자력갱생,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10번 정도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사실상 그 제재 완화가 안 될 경우를까지도 대비해서 북한 인민들 내부에 다독이는 그런 뜻으로 보이고요. 국내 각 분야별로 뭐 광업 분야, 농업 분야, 뭐 과학기술 분야 모든 분야별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제기합니다. 이거는 뭐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니까 우리가 뭐 굳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하나 특징은 군사 부분을 얘기할 때 이 국가 방위력 향상은 당연하지만 오히려 국방력도 경제 건설을 지원해야 된다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전체적으로 경제 건설을 강조하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신년사의 절반 이상을 경제 건설 강조에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남북 역량 강화입니다. 남북 역량 강화는 이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이요. 그동안 남북 간에 세 차례 그 합의점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 북한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 북남 군사 합의선은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자. 이것을 올해의 새로운 국어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작년에 맺은 남북 간의 세 가지 합의를 철저하게 이행하는데 금년에 목표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동안 그 비무장지대에 군 초소를 해체하고 뭐 군비 통제를 긴장 완화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아마 뭐 서해안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요. 남북 군사 합의서를 이행하도록, 예를 들면 그 합동 군사 훈련을 안 한달지, 또 외부의 어떤 그 무기 반입을 안 한달지 하는 것들도 아마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그 외세와 합동 군사 연습은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 외부의 전략 자산, 전쟁 자산의 반입은 완전 중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그 미국의 핵 우산을 없애지 않으면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내용은요, 그 평화체제 전환을 위해서 다자협상을 추진하겠다 하는 대목인데요. 이 다자협상은 사실상 정전협정 당사국들, 그러니까 북미 대화에서 이제는 한국과 중국까지 포함하는 다자회담을 하겠다. 이 말은 사실상 중국을 배려한 거죠. 그러니까 북미 회담, 미북 회담에서 좀 더 유리한 국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중국을 끌어들이겠다. 이렇게 이런 메시지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조건 없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할 용의가 있다. 근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막힌 게 왜 그랬죠? 개성공단은 북한의 핵개발 때문에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중단이 됐고요. 금강산 관광은 그때 그 우리 한국 관광객 여성이 피살되면서 중단이 됐잖아요. 또 그런데 이걸 재개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지금 이미 유엔 제재에 묶여 있습니다. 북한의 현금 지원이나 물자 지원을 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뜻은 곧 남한 정부로 하여금 그것을 하도록 압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 정부도 사실 유엔 제재 때문에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남한 정부의 지금 뭔가 그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고, 동시에 또 그런 제재를 풀도록 더 노력을 해라라고 하는 주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이나 개입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역량 강화인데요. 여기는 핵심은 그 미북, 북미 관계겠죠. 근데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 순서가 이렇습니다. 북한의 순서는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그래서 평화체제로 가고, 그러고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 이런 순서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먼저 비핵화를 하고 그 다음에 관계 수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충돌되는 것인데 북한의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이상 핵무기를 제조, 시험, 사용, 전파하지 않겠다. 이것도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인데 이 얘기야말로 전형적인 핵 보유국의 논리입니다. 과거의 핵은 문제 삼지 않고 앞으로 더 제조, 시험, 사용, 전파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곧 이 말은 바로 기존 핵은 폐기하지 않겠다. 핵 비확산만 하겠다. 곧 이 말은 곧 현재의 핵 수준에서 동결을 하고 결국에는 앞으로는 그 핵회담은 사실상 핵 군축 회담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북한의 비핵화는요, 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니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12월 20일 날 조선중앙통신에서는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는 어떠한 핵 위협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그 핵 우산 제거를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미국이 이러한 그 상응한 실천적 행동으로 화답하면 새로운 북미 관계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언제든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미국이 계속 강요하거나 제재 압박을 해나간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 이것도 약간의 공갈을 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핵 경제 병진 노선으로 도달한다라는 뜻인데요. 이것도 이미 노동신문에서 얼마 전에 언급한 바가 있고 이번에 김정은의 입으로 직접 다시 한번 말했다고 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 말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힌 것으로 읽혀집니다. 이상 그 신년사 요지를 봤는데요, 이에 대한 앞으로 전망과 어떤 그 우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년과 다르게 이 금년 신년사에서는 상당히 적대적 표현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측면이죠. 그리고 미국과 트럼프를 직접 비판하는 건 자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뭐 서로 불바다 발언도 하고요. 핵 단추가 뭐 내 손에 있다, 내 책상에 있다. 또 트럼프는 또 내게 단추가 더 크다 막 서로 그랬잖아요. 굉장히 작년 초에는 아주 심각했는데 지금은 환경이 많이 달라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북한의 이런 입장으로 볼 때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장기전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결국에는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 MIT 교수, 미국의 MIT 대학의 교수 비핀 나랑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은 핵 전문가인데요. 김정은은 비핵화를 하는 척하고 트럼프는 믿는 척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요,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문재인 대통령 이 3자 간에 거의 그런 비슷한 모드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이미 북한의 관리 모드로 들어갔어요.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보다는 관리 모드라는 거. 김정은도 남한과 중국을 지금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비핵화보다는 사실상 평화에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핵화 완전 달성보다는 적정 수준에서 그냥 타협해서 위험해야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이미 관리 모드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이유는요, 사실상 무력으로 비핵화는 어렵다는 게 알만한 사람들은 압니다. 전쟁하지 않고서는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핵을 보유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게 이제 현실적인 과제인데
아주 지난 2018년 11월 20일 날 의미 있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미 국무부하고 국제개발처가 공동으로 이 동아태 지역 전략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미국의 장기적 목표는 비핵화이지만 단기적 목표는 북한의 핵을 동결하고 생산을 중단하는 데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목표를 분리한 거죠. 근데 여기서 단기적 목표는 사실상 북핵의 동결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또 특히 트럼프로서는 북핵을 동결만 해도 더 이상 확산 안 하고, 그리고 ICBM만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제거를 해도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성과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그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또 하나 요인은요, 지금 현재 미중 무역전쟁 국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북한을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떼내야 좀 더 유리한 국면이기 때문에 북한을 계속 이렇게 따덕거려가면서 립서비스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급적 중국으로부터 떼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타협할 가능성이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김정은이라면 이미 개발한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북한으로서는 이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상 집단 자살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더구나 지금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현재 미중 무역전쟁의 와중에서 실제로 지금 중국이 대북 제재를 많이 완화했습니다. 국경지대에서 서로 교역을 눈 감아주고 말이죠. 또 많이 이렇게 뒤를 봐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만 해도 경제 위기가 굉장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아요. 김정은은 또 중국을 의지하면서 버티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고요. 또 김정은도 사실상 트럼프 관리에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관리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김정은도 트럼프를 관리한다고 볼 수 있어요. 트럼프 임기 말까지 시간을 벌면서 그 사이에 핵 능력을 제고하고 서로 하는 척 하면서 트럼프도 지금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적당하게 맞춰주면서 이렇게 시간 끌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김정은으로서는 또 하나 한미 관계를 분리시키는 데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 지금 미국하고 지금 전략 목표가 현재 달라요. 미국은 비핵화가 우선이잖아요. 근데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가 우선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점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든 평화 모드로 가서 비핵화는 지금 오히려 뒷 문제로, 평화가 되면 비핵화가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 미국은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남북 간의 관계에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지금 비핵화를 해야 관계 개선에 간다고 하면서 지금 서로 입장 차이가 드러나면서 어떻게 말하면 한미 관계를 분리시키는데, 한미 간격을 디커플링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분리하는데 북한은 일정 정도 성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개선될수록 북한으로서는 카드가 더 많아지는 거겠죠. 자,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 관점에서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는 지금 평화에 더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되면 비핵화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상당히 희망적 사고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결국에는 북핵이 있어도 평화만 있으면 전쟁만 안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논리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요. 걱정스럽습니다. 평화가 안보다, 평화가 경제다, 이런 구호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언뜻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서 한미 간의 불협화음이 지금 생기고 있고요. 지금 더 큰 문제는 저는 한일 공조가 파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일 관계가 아주 안 좋잖아요. 근데 한일 관계가 안 좋은 게 저는 왜 걱정이냐면요, 북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없애는 수준에서 미국과 북한이 적정하게 타협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중거리 미사일만은 허용한다고 하면 그 위협을 받을 나라는 바로 우리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적극적인 공조를 해야 그 중거리 핵 미사일도 공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일본과 힘을 합쳐야 미국을 설득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과도 관계가 틀어진다면은 우리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많은 지렛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걱정은 그 성급한 남북 합의가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간에 한 세 번 정도 북한하고 합의문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신년사에서 보듯이 지금 북한은 그 합의문의 철저한 이행을 금년에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우리는 그에 대해서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서 남북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정말로 그 주관적인 낙관론이 아니라 객관적 신중론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적 사고를 갖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른바 북한식 비핵화,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북한식 비핵화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서 제재 억지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또 국제사회가 원하는 북한 비핵화로 그러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때 가서 제재 완화하고 체제 보장을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하면은 북한식 비핵화, 이른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으로 계속적인 공격과 그 공세를 우리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그 변화를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가 변해야 됩니다. 북한의 미래는 그 핵이 아니라 경제 문제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핵이냐 경제냐 이 딜레마를 스스로 풀 수 있는 것은 북한 자신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정말로 결단을 내려서 스스로 북한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될 것이고, 그것이 북한이 사는 길이고 한반도가 평화 또 통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고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으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북한의 노력과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주관적 낙관론이 아니고 객관적 신중론으로 정말로 철저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